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9일부터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합니다. 때가 때인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 과거보다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상영이라는 초유의 영화제를 열게 되는데요. 과연 시민들과 영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신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하느냐 마느냐에서부터 어디까지 관객들의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까지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9일 개막하죠? 네, 그렇습니다. 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8일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제가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역. 그래서 안전 때문에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네. 시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영화제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중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그런 변화에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축제와 행사들의 차질이 많습니다. 당장 이 개막식부터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개막식은 레드카펫은 영화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드카펫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객들이 밀집하는 행사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네. 이런 고민은 부천뿐만 아니고 한국의 영화제들뿐만이 아니고 칸 영화제도 완전히 다 취소를 해버렸으니까요. 네. 재미있는 일은 산세바스찬 영화제라고 유명한 영화제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죽어도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랬거든요. 레드카펫부터 극장에서 상영까지 다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분 얘기가 우리는 전쟁 때 됐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하겠느냐라고 큰 소리 뻥뻥 치셨거든요. 네. 근데 결국 다 포기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고 그렇습니다. 녹록지 않다는 걸 표현하신 것 같은데 여러 고민 끝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영화제를 열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작품마다 다른 건가요? 저희가 지금 올해 194편의 영화를 소개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35% 정도가 왓챠 스트리밍 서비스 토종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인 왓챠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분의 2를 극장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 3분의 1은 왓챠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온라인의 문제는 온라인 상영의 문제는 저희가 작년부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시대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있고 아마존 때문에 미국 백화점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방들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변화 때문에 영화계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화의 유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화의 유통에 영향을 받으면 영화제도 변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적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논의를 해왔었어요. 우리가 멀티 플랫폼을 가야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영화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네. 뜻하지 않게 코로나19가 코비드-19이 터지면서 아주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논의해오던 것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셨죠. 미래는 도둑처럼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잠깐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도둑처럼 우리 앞마당에 들어왔어요. 미래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평소에 네. 그렇게 고민을 해오고 계셨기 때문에 좀 대처가 쉬우셨던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저희 프로그래머들은 좀 덜 당황했습니다.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많이 역설을 해왔고, 그리고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올해로 계시고 해서 24회 네. 전통을 가진 이 장르 영화제로 참 자부심이 있는 영화제입니다. 매년 테마를 갖고 열어왔는데 올해 2020년에 붙여온 판타스틱 영화제 색깔이나 특징은 뭡니까? 올해부터 저희가 목표하고 있던 바는 한 센텐스로 저희가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장르 영화제이고 해서 저희는 장르의 재능을 증폭시켜서 세계와 만나게 하라 라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올해 새로 정리를 해서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부천영화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입니다. 이게 23년 동안 이끌어져 나오던 부천영화제의 정신인데, 이 정신을 좀 심플하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영화제들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방향성을 약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부천영화제가 출발한 스피릿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한 센텐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국제 영화제들도 변동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참여작들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오히려?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 영화제를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저희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 하는 거야, 너네들? 정말 좋겠다. 정말 부럽다. 이게 또 K-방역이 부천 네. 판타스틱 국제영화제에서도 빛을 발하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너희 나라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꽤 큰 헐리우드 프로듀서인데 마스크 좀 보내줄 수 있니?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자존심 센 사람이. 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네. 지금 나뉘어보고 있는데 영화제에서는요, 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특별히 좀 추천할 만한 작품 있을까요? 저희 실은 저도 막 방역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자세히 들여다보진 못했습니다. 그러기도 했고 이 영화를 고르는 일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올해 상영될 영화들이 한 194편 정도 되는데 그렇게 영화를 선정하려면 프로그래머들이 한 1000편 정도를 봐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000편 정도에서 한 200편 정도를 골라내는데 마지막까지 고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추천 좀 하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각 프로그래머들이 추천하는 영화들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의 성격에 따라서 또 취향에 추천 따라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다양한 선택을 추천하시니까 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집행위원장으로서 몇 개의 특별한 영화들만 제가 사랑을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막작으로 저희가 선정한 여고괴담이 오랜만에 저희를 찾아옵니다. 여고괴담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찾아오는데 네.
여고괴담 굉장히 많이 보셨을 줄 아는데 대단히 오랜만에 여고괴담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아요. 부천영화제가. 폐막작으로 상영이 됐고 굉장히 흥행을 잘했고 평가도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서 그 제작자분이 올해도 폐막작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개막작을 선택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능하면 프랜차이즈 영화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스타워즈라든지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최근에는 또 마블 시리즈들이 그렇게 파워 있게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가는데 여고괴담이 그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랜차이즈 무비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무더위 속에 딱 맞는 개막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목할 만한 작품을 꼽아달라는 제 말에 모든 작품을 꼽아 그렇게 주신 게 아마 그 모든 작품을 향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이 영화제라는 게 단순히 영화를 본다는 걸 넘어서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열리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의 장인데 올해는 이 비대면을 최소화한 만큼 과거와 부대 행사들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즐길거리들이 있는지 좀 깜짝 볼거리들이 마련된 게 있을까요? 요즘 이 코비드 19의 시대에는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제가 질문을 좀 실수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조심하고 네. 관객들이 긴장하시지 않게 편안하게 그렇게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화제에 온다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연극을 볼 때, 그다음에 콘서트를 직접 볼 때 느껴지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그 에너지들을 주고받고 사는 게 인간인데 비대면을 하다 보면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열기들이나 에너지들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영화제들을 찾아오시고 거기에서 자신을 리프레시하기도 하고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영화제 올해의 전 세계 영화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서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얼마 전에 엑소시스트의 감독이신 윌리엄 프리드킨이라는 감독이 계신데 지금 82세세요. 그리고 그분 영화를 보고 저희는 영화를 공부했었어요. 프렌치 커넥션이나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영화 공부를 했었는데 그분하고 화상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마스터 클래스 때문에 화상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화상 인터뷰로도 저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건 참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차갑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놀랐었어요. 야, 이게 대단한 에너지가 오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도 에너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네. 설명이신데요. 네.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가 왓챠,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챠와 손을 잡고 온라인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영화계가 OTT 플랫폼, 그러니까 왓챠와 같은 OTT 플랫폼과 좀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영화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저희가 왓챠를 고른 이유는 저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헐리우드 중심의 자본으로 똘똘 뭉친 OTT예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가 완전히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서 이제 5G 시대 뭐 열리고 있고 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극장을 OTT라고 하면 그 스크린이 보통 우리가 제일 스크린이 많은 롯데월드에 있는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21개 정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멀티플렉스가 25개예요. 네.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데 25개 극장이에요. 근데 넷플릭스에 극장이 몇 개 있을까요? 스크린이? 엄청나죠? 네.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수천 개가 있을 거예요. 저도 다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OTT라는 플랫폼은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상영관 수를 늘릴 수가 없는데 서버만 있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천 개, 수만 개로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없어져요. 어느 지역에서 OTT를 송출을 하더라도 전 세계가 동시에 그 사정권 내에 들어가는 무서운 유통의 혁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시대는 OTT의 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자상거래가 시작된 지가 그래도 10여 년 됐지만 이제는 전자상거래 없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영화도 배달이 되나요? 배달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디즈니 플러스나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이 다국적 자본의 플랫폼들이 무섭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이때 왓챠 같은 한국산 플랫폼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왓챠를 적극 지원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관객들의 호응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한 공간이 아니라 지금 다양한 환경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영을 즐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객들의 호응이나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올해 이런 상황은 실험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케이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할 텐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서로들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VR 같은 경우는 VR 공간 안에 VR이나 이제 사이버 공간 안에 VR 상영관을 만들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들을 하고 있고 역시 미디어들에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답게 굉장히 많은 공간에 대한 실험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영화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을 통해서 OTT 플랫폼과 영화제가 서로 윈윈하기 위한 전략이란 게 있을까요? 저는 BTS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BTS 전략이요? 네네. 어떤 의미지요? BTS가 또 멀티 플랫폼을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 BTS 1년에 공연 몇 번이나 하지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네, 있죠. 월드 투어를 한 번 합니다. 그죠? 월드 투어를 한 번 하는데 그 중간에는 뭘 하냐 하면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네. 이게 두 개의 플랫폼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영리한 마케팅이네요. 그래서 멀티 플랫폼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성실해야 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리하고 또 성실한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여쭐게요. 지금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지 팬들한테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가장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자기를 지키는 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안전을, 자기 방역을 가장 신경 써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추천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즐길 방법을 여러 가지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철 부천 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